저는 3천만 원 넣어서 우리 1억 벌자 이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려면 절대 이 돈을 저버리고는 불가능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탄탄하게 나를 받쳐줘야만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있어. 근데 우리 삶에서 내가 왜 자기 개발을 자꾸 강조하냐면 만약에 이게 성공 투자가 돼서 한 1억이 되고 2억이 됐다? 그런데 나 자신이 이 2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전에 기억나죠? 네. 그 보복 소비? 다 써버려. 그대로 다 흘러가 버린다고요. 주객이 뭐냐면 사실 주가 얘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는 얘인 거야. 그리고 얘가 그릇이 이만큼 커지고 나면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든 어떤 재테크를 하든 결국은 돈은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분이 출연했는데요. 최윤호 주임이라고 저희 회사의 직원입니다. 여러 직원들 중에서 최윤호 주임의 이야기를, 과거 살아온 이야기들을 제가 듣다 보니 꼭 우리 인생은 실전이다 채널에 출연을 했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최윤호 주임이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해달라.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열심히 산 것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비례가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공감하고 한번 앞으로 반전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윤호 주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고 있는 주임 최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나 본부장입니다. 와. 네, 최윤호 주임님, 저는 그동안의 스토리들을 한번 다 들었는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채널의 도움이 최윤호 주임에게 필요한지를 저랑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공감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그동안의 어떤 열심히 살아온 스토리들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0년 전보다 좀 더 됐죠. 18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한번 이제 일자리를 잃어서 잠깐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말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온 사람이고 제가 나이가 30이 이제 됐는데 진짜 모아놓은 돈이 없다라는 이 한 문장이 마음에서 가시질 않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당장 하루하루 돈 한 푼 한 푼 쓰는 거에 너무 연연하고 얽매이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부터가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난 시간을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린 것도 너무 후회스러운데 이게 아니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뭔가 지금 벌어져 있는 저의 어떤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을 제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 최윤호 주임이 18살 때부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네. 왜 돈이 안 모였을까? 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그 자세한 이야기가.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억울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제가 다 썼거든요. 뭐 네. 물론 그렇겠죠. 네. 근데 물론 제가 원하는 저한테 쓴 부분도 있고 써야만 했던 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이제 도움을 줘야 했던 부분이 집에. 있죠. 네. 왜냐면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잘 안 되다가 고등학생 때는 아예 이제 행방불명이 되셨거든요. 아버님이. 네. 그래서 형제는 있으세요? 없어요. 외동이에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저 최주임 끝인데 이렇게 있다가. 네. 아버지가 이제 없어지신 거죠. 아. 근데 이유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없어지신 거예요. 네. 그 존재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가장이. 또 집도 잘 살았었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네, 그때는 또 막 부자였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점점 이제 가세가 기울더니 아버지가 사라지시고 나서는 완전 폭삭 주저앉았죠. 네, 그렇게 되니까 당장 제가 용돈도 없고 학원도 다닐 형편이 안 되고 이러면서 또 관심사도 밖으로 공부 외적인 것으로 나가버리고 음악 이런 데 관심 가지고 하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그냥
그냥 반항심이 막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혹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돈을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서빙을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레스토랑에서도 거의 4년 정도를 일했고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면서 하다가 19살부터 거의 23살까지 레스토랑 네, 근데 한 그 사이에 군데? 이제 군대도 갔다 군대도 왔었죠. 갔다 오면서 네. 근데 한 군데만 했던 게 아니라 또 막 관심은 되게 많아가지고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런 마음에 레스토랑 하다가 호텔 리조트에서도 잠깐 하고 뭐 편의점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고 누구 연예인 누구 팬사인회 경호원 이런 것도 해보고 맥주 축제 스태프 뭐 이런 거랑 술집 여기저기 서빙하고 거의 서빙이랑 주방 위주로 요식업 쪽이랑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복학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복학을 결국엔 해야 하니까 퇴사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딱 다녔는데 그때 고민을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때 강의실에 제가 딱 들어가서 수업을 기다리는데 이제 후배들이었는지 동기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 한 달 용돈 얼마 받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네. 저는 그냥 들은 거죠. 근데 대답하는 친구가 한 70만 원? 80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른 친구가 많이 받네. 나는 한 50만 원 받는데 뭐가 하고 싶어서 알바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거죠. 용돈벌이로. 근데 그게 너무 현실성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뭐 용돈을 받는다고? 그것도 7, 80씩이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그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그래도 200만 원 이상 매달 벌던 사람으로서는 학교에 다니면서 알바하면 100만 원 한 달에 벌기도 힘든데 그냥 나가서 옷가게 다시 가가지고 경력 쌓고 점장이나 할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퇴를 해버렸죠. 대학교를 가놓고 한 달 만에 복학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이라고 그때는 핑계를 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일하고 싶고 일해서 성장해서 뭔가 내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걸 빨리 더 이루고 싶고. 네, 이루고 싶고 늘려가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다시 복직을 했죠. 그냥 생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렇죠. 자퇴라는 결정을 그 네. 직장을 가기 위해서 결정한 거니까 네. 가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 그렇게 해서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네, 계속 또 승진도 했을 거고 네, 월급도 좀 늘어날 거고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금전적으로는 걱정도 없고 네. 또 돈도 좀 많이 불어나는 시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근데도 그런 돈을 처음 벌어보니까 약간 그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복수를 하듯이 다 썼어요. 택시를 되게 많이 이용했고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보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고 약간 그런 분풀이처럼 소비를 했어요. 기준 없이. 네. 그러면서 돈을 그럴 수 봤었죠. 있지. 이제 돈 벌 이제 능력이 난 되고 다음 달도 또 월급 나올 거고. 그걸 믿었죠. 그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못 썼던 거고 이제는 또 돈이 나올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나는 계속 써도 되겠다. 그렇지. 라는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모을 수 있으면 그때 또 모으면 되지. 또 월급은 올라갈 거고. 네, 월급은 계속 오를 수도 있고 혹은 계속 똑같이 받는다고 해도 적은 게 아니니까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모으자. 그럴 약간 수 이런 있지. 생각을 했죠. 밀어버렸죠.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나를 위해서 돈을 한번 써보고 싶어. 이 생각에 다 써버린 거죠. 현재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그걸 그만뒀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계속 소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만둔 거는 어쨌든 딱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글 쓰는 게 이제 재미를 느끼는 중이었기 때문에 글 쓰는 거. 네. 그래서 출판사 쪽으로
전직을 했죠. 아예 다른 전혀 다른 분야. 네.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야로 갑자기 이동을 했죠. 거기서는 어땠어요? 거기서는 되게 큰 변화를 많이 만났죠. 그때 의식이 정말 많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으면서. 네, 책을 직업적으로 많이 읽어야 하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읽지 않던 책을 어허. 계속 읽기 시작하는데, 마침 제가 담당하던 분야도 자기계발서 쪽이어가지고, 계속 그런 책을 좋든 싫든 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적성에 잘 맞게 재미있게 일하면서 그 책을 바탕으로 또 많은 것을 얻고 저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어허. 그러면서 좀 상황을 비관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환경이 확 바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막 엄청난 의지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스스로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거네. 네, 되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 나오면 투자는 투자대로 그냥 얘가 알아서 돈 벌어줄 거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잡는 게 헬스랑 네, 그다음에 독서 이거인데 독서는 이미 루틴이 잡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 루틴대로 그대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헬스장이 한 달씩 쓰면은 요금이 한 10만 원 언저리잖아요. 근데 그 3개월을 끊으면 20만 원 아래로 할 수 있고 뭐 또 6개월, 1년 이렇게 점점 할인을 해주는데 어쨌든 20만 원도 지금 저한테는 목돈인 거예요. 네. 그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뜻 3개월을 20만 원 내고 등록해서 운동을 한다? 물론 운동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인데 저한테는 그 돈이 너무 못 쓰겠는 거죠. 저한테 좋은 일인 걸 알면서도 쓰기가 어려워. 10만 원, 20만 원이 당장 아쉬운 상황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그 정도 돈까지도 내 생활에서는 어려운 써야- 상황이기 네. 때문에 빼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매트 깔아놓고 푸시업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고 쉿업도 하고 플랭크 하고 딱 요 맨몸 운동 3가지만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한 이 모든 이야기인데 의지는 있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하면 안타깝잖아. 네. 그래서 내가 헬스장을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 다 해결되지 않을까? 저한테는 사실 아까 딱 20만 원이 저한테 막 되게 큰 돈이다. 지금은 사실 10,000 원도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가치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저는 3천만 원 넣어서 우리 1억 벌자 이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려면 절대 이 돈을 저버리고는 불가능하다는 건 알잖아.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문제고 아쉬움이죠. 지금. 그래서 얘가 탄탄하게 나를 받쳐줘야만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있어. 네. 근데 우리 삶에서 내가 왜 자기 개발을 자꾸 강조하냐면 만약에 이게 성공 투자가 돼서 한 1억이 되고 2억이 됐다? 그런데 나 자신이 이 2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예전에 기억나죠? 네. 그 보복 소비 다 써버리죠. 그대로 다 흘러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더 운동, 책, 그러면 글쓰기 이렇게 해서 그 최주희님이 1년 동안 신나게 이것만 그냥 다 신경 쓰면은 얼마나 재밌어. 걱정도 없고. 더할 나위 없죠. 네. 근데 이미 사실 제가 이런 습관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불안했던 거거든요. 이걸 하는 걸 멈출 수도 없고 필요하다는 건 아니까요. 근데 계속 하면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잔고는 바닥나고 또 계속 안 모이고 악순환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 바탕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만 돼도 저는 인생에 진짜 딱 퍼즐이 하나 그렇지. 완성되는 느낌이 되고 또 그게 첫 단추기도 하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이죠. 네.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게끔 투자를 들어가고 네. 그거에 대해서 1년 뒤에 내가 보장해주고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로 남겨보자고요. 네. 계약서 바로 작성할까요?
근데 이제 하나가 계속 걸리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어. 드리자면은 찝찝한 게 있으면 안 돼. 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고민했던 건 딱 하나거든요. 이 투자하는 금액이 제가 뭐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대출이라고 하면 이자가 매달 발생하잖아요. 이자 나가지. 근데 그게 이제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뭐 5% 정도다 이러면 또 15만 원 정도가 이제 매달 발생을 할 텐데 사실 그 헬스장 20만 원 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지금 못하는 입장에서 이게 원금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지만 매달 나간 이자가 이제 쌓이면 또 12개월치가 쌓여버려서 결국에는 그만큼이 저는 제 돈에서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수익이 안 생겼을 때는. 네, 안 생기게 되면. 근데 이건 되게 이기적인 얘기지만 계속 이게 걸리더라고요. 아, 이걸 이렇게 경험 비용으로 뭔가 지출해도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쨌든 나 좋은 거니까 좋지. 이 원금 보장만 해도 어디야? 라는 생각은 있는데 선뜻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움직여지는 게. 뭔가 그런 이자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데 듣고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걱정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말 나왔으니까 이자마저도 우리 채널에서 부담을 해줄게요. 그럼 1년 동안에 걱정이 하나도 없지. 그렇죠. 그러면 아예 제가 쓰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자고. 우리 인생을 바꾸자는 취지로 가는 건데 10만 원, 20만 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에 좀 징검다리가 된다 그러면 뭐 이건 나는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것마저도 계약서에 같이 내가 보장 내용을 적어드릴게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냥 우리 채널을 위해서 한번 신나게 자기 개발해보자고. 네. 진짜 주임님이 더 신나게 자기 개발할 수 있다면 진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지금은 손해를 요만큼만 봐도 큰일이 난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박혀 있으니까 네, 조심스럽게 또 말씀드려봤는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을 합시다. 해당 계약서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와 최윤호의 계약 사항을 의미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까지 작성을 완료했고요. 저는 최윤호 주임처럼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만 열심히 살면 미래는 보장돼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윤호 주임님도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지?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없다라고 변명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거의 필요성을 이제라도 느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와중에 금전 때문에 불안한 거,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기분이거든요. 또 변화하는 데서 믿음을 느끼신다면 저랑 같은 길을 한번 택해 보시는 것도 절실한 상황에서 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문 부장님도 한 말씀. 주임님께서도 이 선택과 이 기회가 기회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대표님과 더불어 이 기회를 잡은 주임님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듣는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주임님이 같은 길을 같이 간다 하니 저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윤호님 응원하는 차원에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최윤호 화이팅!